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예산들.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적 약자들의 밥그릇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을 깎아요. 액수도 많지 않거든요. 예. 이런 것들 다 깎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야 이게 무슨 그거 굉장히 획일적으로 선을 정해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깎거든요. 30% 깎아버리고 30% 그냥 깐 겁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것도 진영 예산인가? 예산도 진영적인 거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짜는 건가? 그렇게 이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성, 청소년, 예. 이주노동자, 예.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 깎고 또 뭐 청소년들도 다 깎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그래요. 그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산도 깎아버리고. 네. 학교 폭력 문제 심각했었잖아요. 뭐 이런 것도 깎아버린다든지.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쭉 깎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 중증 장애인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얘기했죠. 예. 근데 이제 16억 원 살았어요. 23억에서 7억이 네네. 깎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이게 그럼 유지될 것인지 내년 네. 말고 내후년까지 유지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들의 그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예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삭감시켜버린 게 이번 예산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러니까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9건 예산 71억 800만 원 전액 삭감. 예.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예산 128억 원,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38억 2천만 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산 34억 원,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예산 27억 원,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예산 12억 7천만 원, 장애인 학교 성인권 교육 예산 5억 6천만 원, 뭐 전액 삭감. 전액 삭감입니다. 이거 너무 이게 무서워요. 근데 뭐 이따도 좀 말씀을 좀 듣겠지만 이게 이제 네. 요 사전에 무슨 협의를 하거나 통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산안에서 갑자기 깎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런 사안도 예전에 굉장히 정부에서 평가가 좋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확 깎아버려요. 그냥 전액 삭감 뭐 이래. 자, 예. 지난번에 어쨌든 중증장애인 동료 지원가 사업은 23억 전액 삭감해서 16억 원을 살렸습니다. 살렸습니다. 또 살렸는데. 여기서 얘기해서 좀 살렸으면 좋겠다 싶은 예산이 예. 있어서 요거를 이제 말씀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주제를 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 16억이 살았을까요? 고용평등 상담실 예산이 1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축됐다. 예. 이제 19군데에서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그냥 고용평등 상담소가 이제 운영이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한 개소당 사실 5천만 원 가고 얼마 되지도 거기다 않네요. 이제 뭐 교육 자료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12억 얼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뭐 이러니까 거의 인건비 지원하는 데다가 교육 자료비 정도 주는 거였거든요. 네. 이런 건데 이거를 삭감을 해서 그냥 5억 원으로 줄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 상담소 거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아예 이제 고용노동부가 8개 지청에다가 근로감독관 1명하고 상담사 1명을 두고선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고용평등 상담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게 뭐냐면 고용상의 그런 성차별, 성희롱 그리고 모성보호 상담을 하고 그리고 심리정서 치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용평등과 관련된 그런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연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겁니다. 요 예산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게 현장 밀착형 그런 상담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들도 굉장히 좋았고 이 정부에서도 평가한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삭감을 해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이걸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걱정스럽죠. 아니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 지방노동사무소나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예, 상담 기능이 있죠. 있죠. 있는데 고용평등 상담을 제대로 못해서 민간이 더 19군데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12억 원 들여서 돈이나 많아? 그 민간 위탁 받아서 일하셨던 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일했을지 안 봐도 진짜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저임금 받으면서 한국 그런 거거든요. 예, 평가도 좋고. 예. 야, 이거를 왜 그러고서 그냥 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감독관 1명, 상담사 1명으로 운영을 한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담해서 권리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이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말은 좋죠.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되질 않았으니까 이걸로 해왔던 거고. 그래서 2000년부터 하면서 상담 건수 계속 늘어났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2005년에 5,900건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3,000건, 그러니까요. 3배 가까이, 2배 반 정도가 늘었는데. 특히 이제 미투 이후에는 이런 상담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 해결하면서 상당히 좀 성과도 많이 내고 이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깎을 게 없어서. 예. 예, 여튼 그렇습니다. 뭐 액수가 엄청 많아서 이게 굉장히 효율화되고 뭐 큰 돈이 그렇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12억에서 7억, 5억, 네. 5억으로 7억 원 깎아가지고 19군데 고용평등 상담실 민간 위탁을 싹 없앤다. 자, 현장 관계자 이야기를 그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해서 고용평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진경입니다. 예, 고용평등 상담실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요. 저희 예. 지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부들의 중앙단체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지부들이. 네네네. 그러면은 그 상담실에 주로 어떤 분들이 상담하러 찾아오세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그 다양한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가 근로감독관이 고용평등 상담실에 가서 정리를 하고 와라 라고 안내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상담실을 다 돌다가 다 이제 이 상담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 저희 상담실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성희롱을 당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동법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들, 뭐 국가인권위를 통한다거나 아니면은 민사나 형사를 간다거나 이렇게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선 변호사가 포기한 사건들도 저희가 이제 해결한 것들도 있고요. 네네네. 자, 사실 그 뭐 한 분 한 분의 억울한 분들의 사정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숫자로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담실을 이용했나요? 지난 한 해만 13,198건의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정부는 연계 협업이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스톱으로 상담에서 네. 권리구제까지 8개 고용노동지청에서 고용부 노동지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정부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 연계 협업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상담실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 연계와 협업이 어려운 이유 자체가 각 청에 이제 그 고용평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고 관장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없어졌는데 그걸 아직도 부활하고 있지 않고 각 지청과 청의 근로감독관들이 이제 고용평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매년 바뀝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바뀌시면은 인사를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상담실이 있고 이렇게 연계 협업을 갖다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참. 그 고용노동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고용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에게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어서 이 분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네. 뭔가 이제 전문성을 쌓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원활한 협업이라던가 연계라던가 사건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제안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고용노동부는 상담 인원이 너무 적다. 그 뭐 감독관 1명이랑 상담사 1명 8개 고용노동지청에 둔다. 네. 그런 계획이니까 적죠. 굉장히 적은데 상담원당 일평균 서너 건 정도 담당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게 현실적입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저희가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수차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일단 저희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들 분께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오세요. 힘든 네.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상담을 한 번에 갖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 얘기를 처음에 다 듣고서 이제 뭘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 사건 진행 과정마다 이제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이분들과 동행하고 사건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많게는 수십 차례, 길게는 뭐 8년까지도 이렇게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상담들이 다 한 건으로 카운팅을 되는 거죠. 하루에 예, 서너 근데- 건 상담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루에 서너 건 상담하면 된다라고 뭐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부가 2024년도에 예산의 목표치를 이제 잡아놨거든요. 네. 근데 내년 상담 목표를 고용노동부가 잡은 게 1,790건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상담을 하면은 그렇게 적게 잡으면서 우리가 13,000건 넘게 한 거를 갖다가 그렇게 10분의 폄하하고 평가 덜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 근데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네, 네. 토론회를 진행을 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네. 그거는 평가 기준을 달리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실 저희는 어이가 없었죠. 그동안 24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한 건 한 건의 상담들을 다 한 건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다가 자기들이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상담을 제대로 이제 그 카운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갖다가 1,790건이라는 어이없는 숫자를 잡으면서 우리 보고 상담을 적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3,198건을 작년에 하셨는데 정부는 네. 1,790건 하겠다. 근데 네. 여러분들은 13,000한 분들이 일을 되게 못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예산을 자르기 위해서 자르는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배진경 대표는. 아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뭔가 합리적인 뭐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바꾼다 내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상담을 하겠다라면 또 몰라요.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10분의 1 정도 안 되는 그것만 처리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아까 13,000건 이상을 한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내년에 1,000몇백 건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필요한 노동자들의 그 상담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고용노동부의 이제 지청이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하면은 네. 거기 했던 사람들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이차 가해- 없대잖아요. 부서가 없고. 네, 2차 가해를 또 받고 여기로 와서 그걸 하소연합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곧바로 이렇게 된다? 24년 동안 쌓여온 노하우가 있고 이 실력이 있는 민간 상담소잖아요. 그 작년에 올해 이제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이제 국가 보조금 사업들을 그냥 평가를 했던 게 있었어요. 네네. 거기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해결이 불가능한 어떤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용이하게 해결해서 성과가 있고 이게 기여하고 있다. 성평등 저거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근데 상담하는 게 대면 상담도 있지만 인터넷 상담이나 이런 비대면 상담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면 상담을 돌릴 수 있도록 도리어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낸 거와 정반대의 결과로 예산안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입니다, 굉장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예. 진짜 일 잘하네요. 여기. 그렇죠. 일 잘하네요. 오히려 그렇죠. 투자 더 하세요. 그랬는데 예산안에는 이게 확 깎아버린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앞하고 뒤가 너무 다르잖아요. 논리적 근거나 사업에 예.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안이 작성됐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이 어느 정도 30% 깎아 그러면 그걸 깎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꼭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던 그런 쪽의 예산
꼭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사실 공공인프라, 약자, 노동자, 예. 이주민 뭐 등등등을 위한 민간 이탁 사업이라든지 공공인프라를 지금 막 그렇죠. 삭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거 여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이게서 이제 여기 여성계에서는 산소호흡기 같은 거다. 네. 이게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 뭐 50인 미만 사업장인 여성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산소호흡기 같은 거를 이제 떼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예산심의 야당이 진짜 꼼꼼하게 이런 쪽에 좀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거나 아주 그냥 대폭적으로 줄어서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되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야당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역할. 다른 때보다도 더 좀 심도 있게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행렬을 했네요. 성평등 예산 삭감 네. 이거 반대한다라는 예. 것도 있었고 10월 말에는 국회에서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민주당도 전국 여성위원회가 주관했고 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야, 이거 굉장히 잘하던 사업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구조적 성차별 없다. 이런 거에 기반해서 나올까?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근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